설립 서류의 난이도가 정말 극강의 고난도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역명을 말해드릴 순 없지만 어느 한 지역에선 설립 신고를 한 업체 10곳 중 단 4곳만 합격하고 나머지 6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네요. 탈락의 이유 중 가장 큰 건 바로 설립 서류의 무성의함, 진정성이 없어서라네요. 그저 있던 양식에 정말 딱 센터 정보만 바꿔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던 거죠. 이 말인즉, 이제는 설립 서류, 특히 사업 계획서는 내용 한 줄 한 줄 직접 고심하며 썼는가를 심사한다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양식, 누구나 충분히 그냥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직접 내가 이해하며 써봤냐, 아니냐에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 팀장은 다소 대표님이 힘들더라도 빠른 합격을 위해 직접 써보는 사업계획서, 그렇지만 쉽고 가벼운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며 함께 작성 중임을 알려드려요. 아참, 그리고 제 영상들은 소수 대표님을 위한 특별 한정판이라 근시일 내에 비공개 처리될 거니까 얼른 습득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계획서 대제목 1번 기관 현황 부분에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기관의 특장점은 바로 쓰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우리 센터가 이만큼 잘하고요. 이런 거를 다른 센터랑 비해서 특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르신에게 잘할 거고 직원에게도 잘할 거고요. 우리 센터 자체도 잘 운영을 할 거예요. 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코너. 예, 대대적인 자랑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서서 사실 우리 센터가 아직 개원 전이기 때문에 아직 있지도 않은 센터에 대한 자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센터는 나 자신 바로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나를 센터라고 대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은 정말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일전에 사업계획서 질문지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질문지가 뭐냐? 사업 계획서를 쓰기에 앞서서 어떠한 뿌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질문지인데 이거를 안 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회와 카페에 가셔가지고 양식 다운 받으셔서 한번 쭉 답변을 써보신 다음에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기관의 특장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질문지 중에 5번에서 7번 질문을 같이 활용해 주세요. 5번에서 7번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5번에서 6번은 대표님이 과거에 했던 어떤 업무들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루셔라라고 했고요. 7번은 대표님 나 자신의 특징과 나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라고 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기관의 특장점에 한번 녹여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 그럼 이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얻었던 장점과 그런 경험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요. 아이들 돌봄.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능숙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상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선생님들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장점은요.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이에요. 다정하고 꼼꼼.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누군가를 돌봤다. 그리고 누군가 상담을 진행을 했고 누군가를 교육해 봤고요. 그리고 제 성격은 다정하고 꼼꼼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을 통합해서 한번 한 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세밀하고 다정한 돌봄 방법을 얻었고, 이를 통해 어르신께도 경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우리 기관의 특징과 장점입니다. 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도 좋지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정리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기관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축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 직원, 그리고 센터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관의 중축이라고 일컬을 건데요. 기관의 중축 세 가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르신, 직원, 그리고 센터 그 자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단락을 나누는 부분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사업의 목표,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이루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 중축 세 가지로 나눠서 다 정리를 해서 적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기관의 특장점도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 번에 어르신, 2 번에 직원, 3 번에 기관에 대해서 특장점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번 어르신의 특장점, 어르신을 어떻게 관리할 때 특장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적을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 이 어린이집 운영을 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여기서 돌봄 키워드, 그리고 상담 키워드, 다정하고 꼼꼼하다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적용해 볼 거고요. 여기 소제목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좀 어르신과 보호자에 관해서 저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과 보호자 관리라고 써 보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 보자면 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얻었던 터득했던 세밀하고 다정한 돌봄 방법을 어르신께 적용하고 보호자와 어르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찰하고 적용하고자 능숙한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우리 사업계획서 질문지 13번 질문을 보시면은 "내가 창업 후에 어르신께 꼭 해 드리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서 적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그 답변을 한번 적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센터를 운영을 한다면은 어르신께 신체적인 도움도 드리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이거를 인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께 그런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관리하고자 관련된 특화된 교재와 교구를 구매를 해서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거를 어르신께 적용을 해서 어르신이 조금 더 건강한 인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께 내가 해 드리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예를 저는 인지 지원 활동에 대해 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제공할 거다라고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뭐 동일하게 쓰시기보다는 조금 더 대표님이 진짜로 내가 해 드리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2 번입니다. 직원에게 해 주고 싶은 우리 센터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적어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키워드 중에 선생님들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적용을 해 볼게요. 직원에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직원이 우리 센터에서 오래 다니기 위해서는 좋은 복지를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직원에 대한 복지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원 교육.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교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 교육과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외부 교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기관 내부에서 시행하는 자체 교육 이외에 어 전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음 외부 교육도 또 지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직원의 복지. 대표님이 여기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 질문지 12번 항목을 보시면은 "내가 센터를 개원하고 나서 내 직원에게 해 주고 싶은 복지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진짜 센터를 운영한다면은 제 직원의 건강 하나는 정말로 챙겨 주고 싶어요. 우리 직원이 건강해야 센터에서도 일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게 또 나아가서 어르신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는 연일에 건강검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직원에게 영양제를 선물을 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원에게 영양제 지급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에게 건강 영양제를 지급한다 해서 다른 센터에서는 이런 거 안 해 주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직원을 위해서 해줄 거예요."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3번 기관에 대해서 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관, 우리 센터라는 거는 그냥 뭐 존재하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유기체거든요. 이 사회적 유기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역 사회 안에서 뭔가 하나의 역할을 주어짐으로써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센터에 대해 원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르신이 사회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로 편입시켜서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든 복지 서비스와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센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센터 내에서 그런 이제 사회적 유기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해진 규정과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이셔야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한 올바른 센터 기관 운영이라고 적어 주시고 그러면 이 올바른 기관, 법령과 규정을 주기적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대표자와 시설장의 주기적인 법령과 각종 안내서 를 스스로 학습한다라고 적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유기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유관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와의 연계성을 유지를 하셔야겠죠.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르신, 노인을 위해서 행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복지 서비스를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를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관의 특징과 장점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우리 기관의 특장점은 뭐다?
대대적인 자랑 코너다. 그리고 센터는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셔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학기에서 질문지를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로 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예들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표님이 과거에 어떤 회사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무직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무직원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업무적인 특징과 장점들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성격에 관련된 뭐 장점들을 한번 적어 주시고요. 이 키워드를 나열을 하되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다. 기관의 중축을 알고 계셔라. 기관의 중축 세 가지는 어르신, 직원, 기관이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기에 같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쭉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대제목 파트 1을 다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볼게요. 네, 제가 드리는 사업계획서 양식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차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대제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 대제목 1번을 다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은 기관 현황으로서 우리 기관 현황이라는 거는 기관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 구조라는 것은 기관의 외부적인 건축적인 구조의 모습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의 내부적인 모습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모습으로 기관 정보, 기관 설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내부적인 모습으로 인력 정보, 그리고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들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먼저 대제목 아래 소제목 1번 기관 정보에는 기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적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센터 명에 대해 적어주시고 급여 종류라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요양원, 주간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이 중에서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세요. 소재지는 우리 센터가 오픈할 장소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표자와 시설장의 성함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이라면은 그 대표님의 성함을 2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시면 대표자 성함 따로, 시설장 성함 따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연락처는 센터의 전화번호, 센터의 팩스번호, 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아직 우린 센터에는 통신망을 연결 중이라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 전화번호가 아직 없다면 그냥 공란으로 두시기보다는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해두시면은 아직 준비 중이구나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팩스 번호도 마찬가지로 아직 팩스 번호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센터 전용 이메일 주소를 하나 개설하세요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설립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으로 센터에 전용 이메일 주소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대표님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도 되세요. 아니시면 나는 센터 전용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은 센터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세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메일 주소는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설립 일자입니다. 설립 일자는 우리 센터가 개원이 된 오픈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직 센터가 오픈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센터 설립 예정 일자를 적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설립 예정 일자를 어떻게 적느냐? 설치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뒤의 1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 설치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뒤에 1일인지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들을 꼭 다시 학습하시고 넘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기관 설비입니다.
이 기관 설비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센터의 평면도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며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센터를 임차해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 건물의 센터를 운영하신 대표님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두 분 다 센터의 평면도와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니까요. 꼭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실의 총 규모에 대해서 이 제곱미터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몇 평이 아니고요. 이 제곱미터의 수치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네, 그럼 사무실의 크기를 봤다면은 다음으로 우리 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 안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실도 있으실 거예요. 사무실, 만약에 휴게실이 있다면 휴게실, 그리고 센터 내부 말고 외부적으로 주차 시설이 있다. 라고 하시면 주차 시설도 같이 적어 주시고요. 이건 선택 사항이세요. 주차 시설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재 안 하셔도 되고요. 사무실 그리고 직원들이 휴게할 휴게 공간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 수량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방문 요양, 목욕, 간호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시설 경우에는 사무실 휴게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그리고 간호실, 물리치료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호실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칸 추가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작성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다음 소제목 2번 인력 정보입니다. 인력 정보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인력 현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인력 현황이 무엇이냐면 우리 설립 서류를 제출할 때뭐 일반 현황, 시설 현황, 인력 현황과 같이 이런 각종 현황표를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 현황표 중에 인력 현황표라고 있는데 이 인력 현황표는 제 내가 설치 신고 서류를 낼 때 같이 직원으로 등재할 사람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인력 현황표와 동일하게 이 사업 계획서에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간보호 설립 기준, 방문요양 설립 기준에 일거해서 꼭 같이 인력 신고를 해야 되는 직원의 필수 조건들이 있다. 그 필수 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설립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는 제가 방문 요양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그 외 기타입니다. 여기는 모든 인원들을 합한 숫자를 총 인원을 작성해 주시고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그 외 직원에 대해서 숫자를 기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기타, 그 외 직원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2번은 우리 위에 적었던 직책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책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예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각각의 직책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 사무원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사무원은 사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뭐 40명, 50명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장 둘만이 시설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그럴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무원을 채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원의 직책 업무에 대해서 넣어 놔봤고요. 우리는 사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소제목 3번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적어 봤고요. 여기서 제가 아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의 특장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관이 얼마만큼 대단한 기관이고 자랑스러운 기관인지 자랑하는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사업 계획서의 한 파트를 차지하는 문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잘 준비한 서류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심사 기준을 가지고 대표님과 면접 심사,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PPT 발표 심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면접과 발표 점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과 발표 심사 시에 많은 질문들이 오가는데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님 센터에 자랑 한번 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 기관의 특장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장기요양 기관도 많아지고 있고 이미 많은 기관이 설립이 된 상황에서 우리 센터가 그 다른 센터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당당한 센터의 자랑이 있는지, 센터의 특장점이 있는지를 대답해 보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님이 스스로 나 자신과 센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 센터의 강점으로 유지를 시킬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써 보시고 더불어서 발표와 면접 심사에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제목 2번 운영 목적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쉽고 가볍게 쓰는 사업계획서 같이 써보도록 하고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